예, 솔몽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강세 구간 진입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조금 설명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주봉입니다. 이때가 2008년, 2009년 환율이 폭등했던 시절 기억하시죠? 그 이후에 이 직선 보이시죠? 요 직선 요거를 뚫는 파동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이게 주봉 오래도록 그러니까는 이게 고점들을 이은 이 선을 그 지금 여기 보시죠. 예, 주봉인데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강세 구간으로 그러니까 차트 모습만으로 보면은 강세 구간 진입 가능성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만으로 봤을 때 사실 2008년도 때 저희 제가 운영하는 주식 카페에서는 이때 상반기 때 환율 폭등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올랐을 때 분할로 저희가 뭐 한 번에 다 맞춰서 나오진 못했고 분할로 오를 때마다 중간중간 해서 2009년경에 거의 다 털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제가 달러로 바꾸라고 꼭 얘기는 안 했었고 무조건 외환으로 나가자. 그 자산의 3분의 1. 예를 들어 내 자산이 1억이면 3천만 원, 내 자산이 10억이면 3억.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부동산이나 여러 그러니까 은행발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또 그 얘기 또 하려면 또 좀 길어서 몇몇 가지만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때와 좀 다른 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넘으려고 한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008년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이 탈출하고 있었죠. 폭락 전에 이미 주식과 여러 가지 이상 징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보여드릴 텐데 예전과 같은 원달러 폭등으로 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보십시오. 일단 주식 먼저 볼게요. 2018년 때 외국인 5조 7천억 원 매도였습니다. 코스피. 근데 이미 지금 한 3개월뿐이 안 되는데 3개월 새에 벌써 6조 원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매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채권을 보시면은 2018년 중으로 50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채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국내 채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9년도에만 6.7조 원 늘어났습니다. 여기 단위가 조원이죠, 조원이에요. 4월 중으로는 조금 뭐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상 아직은 외국인이 엑소더스한 시기가 아니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제 생각에 제 의견입니다. 일단은 이 신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넘지 않았던 이 하방 이 고점 이은 요 저항선을 돌파한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환율이 높아진 상태에서 외인들이 오히려 들어오면은 그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은 달러가 비쌀 때 들어오는 거니까 이득이죠. 그래서 요거를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기회로 삼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빠져나가는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앞으로의 환율을 예측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7개월 후에 환율이 막 1,500원 갈 건데 지금 막 원화로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든 채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추이를 잘 보시고 만약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오히려 나중에 환율은 조금 오르더라 한 1,200원까지 오르더라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나중에 원화 강세로 가는 수가 있죠. 예. 간단히 정리드리면 일단 신호는 미약하게나마 나왔는데 외인 동향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에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2008년도부터 설정한 걸 한번 보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때도 높았고 2008년도.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2008년도보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더 높은데 왜 원달러 환율은 이때보다 낮냐 하면은 그 당시는 우리 원화가 박살나는 시기였고 지금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이 박살나는 시기죠. 이제 다른 화폐들이 박살나는 시기. 그러니까 달러뿐 아니라 지금 원화도 이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 원화도 그동안 다른 통화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달러 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원화가 지금 현재 취약한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는 조금 일봉으로 보면은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예. 최근 몇 개월 모습이죠. 중요한 거는 전고점을 넘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넘고 지지되면은 그때는 달러 강세를 생각하셔야 돼요. 달러 자체, 우리나라 통화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모든 나라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강세로 가는 구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를 못 넘고 다시 이렇게 이 하단을 깰 경우에는 이 아래를 깰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의 약세 구간 진입을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달러에는 거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각국이 이제 외환 보유고로 달러와 또 금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둘 다 약간의 버블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이야기죠. 달러와 금 모두에 버블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나마 이제 금은 예전 고점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왔죠. 글쎄 그것도 이제 충분히 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금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달러 자체의 신호가 어디로 가느냐도 한번 향후에 잘 봐야 되겠고 자세한 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한마디 더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칠게요. 원달러 환율 저희 이제 운영하는 이제 작은 부자 주식 카페에서 그 예전부터 해왔던 게 하나 있는데 다가올 위험들 예전에 2007년부터 요 게시판 운영했었어요. 이 게시판 2007년 하반기부터인가 시작해서 2008년도까지 굉장한 경고를 많이 했었고 제가 2012년경에는 이제 부동산 경고를 해제하고 오히려 이제 매수 의견 드리고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9년, 10년부터도 매수 의견 드리는데 이것도 여러분 자세한 사항까지 아실 건 없고 중요한 건 2007년도에 시작했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요거 이 연도를 보세요. 그러니까는 조금 위험이 있을 만한 것들을 남기고 끝낸 게 2011년에 끝내고 그 이후에 안 올렸죠. 그 다음에 16년 또 쓰게 될 때가 올까 했는데 제가 이거 언제부터 쓰기 시작하냐면 올해 초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는 이제 닥터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닥터둠. 그러니까는 위기나 그런 것들을 잘 느끼고 경고하는 사람에 대한 붙이는 별명이 닥터둠인데 제가 사실 2007년, 2008년 경우에는 닥터둠 역할을 부동산 외환 주식에 거쳐서 거의 다 그 당시는 적중했었습니다. 그때와 현재가 다른 점은 외환에 대한 경고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잖아요. 외국인의 동향상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일단 부동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21년 전후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빠르면 19년, 늦으면 2023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경우에는 저희 국내 주식은 지금 경고할 시기는 아니고요. 지금 경고할 게 뭐가 있냐면 다우나스닥에 대한 버블, 물론 아직은 지금 추세 이탈이 아니라 지금 요 정도로 경고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거 제가 볼 때는 한 내년 정도 올해 오르더라도 내년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단 그 버블이 다우나스닥에 치중돼 있고 국내 증시는 버블이 덜하다는 점, 그게 그 당시라고 좀 다르죠.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도 지수가 2000이었는데 지금도 2000이에요. 버블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도 펀드 투자 그렇게 막 하시더니 지금 와서 지금 겁내시는 거는 글쎄요. 다우나스닥은 그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2007년도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2007년과 같은 레벨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늘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2019년도에 이 게시판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위험 신호를 한번 같이 제 의견만이 아니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잘 잡아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